2021년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캠핑장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예약은 3개월 전에 마감됐습니다. 1박에 15만 원짜리 글램핑 사이트는 이미 6개월치가 꽉 찼습니다. 캠핑장 사장 김씨는 땅만 빌려줬을 뿐인데 매달 순수익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저절로 들어와요. 뭘 해도 됩니다. 이런 장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김씨 옆에는 20대 청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유튜브 캠핑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구독자 50만 명. 영상 하나 올리면 광고 수익만 3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캠핑용품 협찬도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핑은 이제 문화입니다. 평생 갈 트렌드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년 후인 2024년 5월 같은 캠핑장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텅 빈 사이트에 바람만 붑니다. 예약률 20%도 안 됩니다. 15만 원짜리 글램핑 5만 원으로 내렸는데도 손님이 없습니다. 김씨는 결국 캠핑장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연락 한 통 없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은요? 구독자가 5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조회수는 바닥입니다. 협찬은 끊겼습니다. 채널 운영을 포기하고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조 원짜리 시장이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사람들은 수백만 원짜리 텐트를 찢어버리고 싶어할 만큼 분노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아니, 좋아하셨습니까? 혹시 창고에 먼지 쌓인 텐트가 있으십니까? 한번 쓰고 방치된 캠핑 의자, 화로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은 캠핑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몰려갔습니다. 텐트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씩 썼습니다. 타프에 100만 원, 테이블과 의자에 80만 원, 화로대에 50만 원, 풀세트 맞추면 1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캠핑카는 1억 원짜리도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중고 캠핑카도 신차보다 비쌌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중고거래 앱을 열어보십시오. 텐트가 넘쳐납니다. 300만 원짜리가 30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20만 원에 주시면 가져갈게요. 판매자가 답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로 드립니다. 캠핑용품 회사들은 줄줄이 적자입니다. 캠핑장은 폐업 행렬입니다. 캠핑 유튜버들은 채널을 접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조 원 캠핑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캠핑붐의 실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캠핑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모든 투자와 소비 결정에 적용됩니다. 먼저 캠핑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왜 모두가 미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9년 코로나 직전 한국 캠핑 시장 규모는 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죠.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3조 8천억 원. 1년 만에 46% 성장했습니다. 2021년에는 5조 2천억 원. 또 37% 성장. 2022년에는 6조 원을 넘었습니다. 3년 만에 2.3배가 된 겁니다. 여기에 캠핑카 시장을 더해보겠습니다. 2019년 캠핑카 신규 등록 대수는 약 8,000대였습니다. 2022년에는 2만 5천 대를 넘었습니다. 3배 이상 증가입니다. 캠핑카 한 대 평균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치면 캠핑카 시장만 1조 2천억 원입니다. 글램핑, 카라반 파크, 캠핑 관련 서비스까지 합치면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캠핑 인구도 폭발했습니다. 2019년 캠핑 인구 약 600만 명, 2020년 700만 명, 2021년 800만 명, 2022년에는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캠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캠핑 시작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 사람. 캠핑장 수도 급증했습니다. 2019년 전국 등록 캠핑장 약 2,500개, 2020년 3,000개, 2021년 3,500개, 2022년에는 4,000개를 돌파했습니다. 3년 동안 매년 500개씩, 매일 1.4개씩 새로운 캠핑장이 생겨났습니다. 미등록 캠핑장까지 포함하면 6,000개가 넘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장비 시장은 더 미쳤습니다. 스노우피크 코리아 매출을 보십시오. 2019년 780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1,100억 원, 41% 성장. 2021년에는 1,700억 원, 또 55% 성장. 2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팔기만 하면 돈이 됐습니다. 헬리녹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매출 600억 원대에서 2021년
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베아, 콜맨, 노르디스크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물건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재고라는 게 없었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팔렸습니다. 인기 제품은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스노우피크 랜드락 텐트는 6개월을 기다려야 살 수 있었습니다. 중고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신품 450만 원짜리 텐트가 중고로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중고가 신품보다 비싼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습니다. 캠핑카는 더 심했습니다. 출고 대기가 1년이니까 중고 캠핑카에 1천만 원 프리미엄을 주고 샀습니다. 광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캠핑이 인기였지. 근데 뭐가 문제야? 좋은 거 아니야? 문제는 이게 진짜 수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품이었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가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선은 반드시 터집니다. 예의 없이. 자, 이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충격입니다. 캠핑 붐은 여행 수요가 아니었습니다. 공포 수요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혔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인천공항은 텅 비었습니다. 2019년 해외 출국자 수가 2,800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4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85%가 증발한 겁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선택한 겁니다. 산속에 텐트 치면 사람 안 만나도 되니까요. 밀폐된 공간 아니니까요. 야외니까 환기가 되니까요. 코로나 걸릴 위험이 낮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대체재 수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사고 싶은 건 못 사니까 다른 걸 산 겁니다. 해외여행 대신 캠핑을 산 겁니다. 진짜 캠핑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캠핑을 한 겁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삼겹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닭갈비 집에 갔습니다. 닭갈비도 맛있었습니다. 한동안 닭갈비를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집이 다시 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닭갈비는 안 갑니다. 캠핑이 닭갈비였습니다. 해외여행이 삼겹살이었습니다. 삼겹살집이 문을 닫아서 닭갈비를 먹은 거지 진짜 닭갈비가 좋아서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에 실시한 캠핑 실태조사를 보십시오. 캠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캠핑을 시작했습니까? 응답 결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서 68%,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52%, 중복 응답이니까 합이 100%가 넘습니다. 반면에 원래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해서 라고 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어쩔 수 없이 캠핑을 한 겁니다. 진심으로 캠핑을 좋아해서 시작한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체재 수요였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외여행으로 돌아갑니다. 캠핑은 버립니다. 삼겹살집이 열리면 닭갈비집은 안 가는 것처럼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2022년 11월 해외여행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렸습니다. 2023년 해외 출국자 수는 2,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한 겁니다. 2024년에는 2,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완전 회복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캠핑 시장은 급격히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캠핑 시장 규모는 4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6조 원에서 30% 이상 감소입니다. 2024년에는 3조 원대로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점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이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봄, 이 과장은 회사 동료들 따라 캠핑에 입문했습니다. 처음엔 장비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이거 좋은데?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350만 원, 타프 80만 원, 테이블과 의자 세트 60만 원, 화로대 30만 원, 조리도구 세트 40만 원, 랜턴 15만 원, 침낭 2개 30만 원, 매트리스 20만 원, 아이스박스 15만 원, 합계 640만 원. 여기에 자잘한 소품까지 하면 7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이 과장은 주말마다 캠핑을 갔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22번 갔습니다. 거의 격주입니다. SNS에 사진 올리고 유튜브 캠핑 영상 보면서 다음 장비 뭐 살지 고민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했습니다. 18번 갔습니다. 장비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더 좋은 텐트로 바꿨습니다. 추가로 200만 원 썼습니다. 총 투자금 900만 원. 그런데 2023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외여행이 열렸거든요. 이 과장은 5월에 일본 오사카로 날아갔습니다. 3박 4일, 비용 90만 원. 비행기 타고, 호텔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관광하고, 편했습니다. 짐 쌀 필요가 없었습니다. 텐트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호텔 방에서 푹 잤습니다. 7월에는 베트남 다낭. 4박 5일, 비용 120만 원. 리조트 풀빌라에서 쉬었습니다. 수영하고, 마사지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천국이었습니다. 10월에는 태국 방콕. 3박 4일, 비용 80만 원. 쇼핑하고, 야시장 가고, 루프탑바에서 칵테일 마시고. 이 과장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외여행 3번, 총 비용 290만 원. 그런데 만족도는 캠핑 20번보다 높았습니다. 캠핑은요? 1박에 사이트 비용 5만 원. 장비 운반하느라 기름값 3만 원. 식재료 사는데 5만 원. 합계 13만 원 들여서 텐트에서 잡니다. 여름엔 덥습니다. 모기가 뜯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 굽습니다. 겨울엔 춥습니다. 난로 틀어도 한기가 올라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면 손전등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짐 싸는데 2시간, 차에 싣는데 30분, 캠핑장 가서 설치하는데 1시간 반, 철수할 때 또 1시간 반, 집에 와서 장비 정리하고 스탁하는데 2시간. 1박 2일 캠핑 가면 전후로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상 3일짜리 여행입니다. 이 과장은 결론 내렸습니다. 차라리 해외 가는 게 낫다. 900만 원어치 캠핑 장비는 창고에 처박혔습니다. 2023년에 캠핑은 딱 2번 갔습니다. 2024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갔습니다. 1년 넘게 장비에 손도 안 댔습니다. 결국 중고로 내놨습니다. 350만 원짜리 텐트를 50만 원에 올렸는데 2주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15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그제야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만 원에 주시면 가져갈게요. 이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5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라니. 결국 팔았습니다. 남은 장비들도 하나씩 처분 중입니다. 900만 원 투자해서 건진 건 50만 원 정도일 겁니다. 85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이 과장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입니다. 그래서 중고 시장이 터진 겁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중고 시장 폭발에 참혹한 진실입니다. 당근마켓 데이터를 보십시오. 2021년 캠핑용품 등록 건수를 100으로 잡으면 2022년 180, 2023년 340입니다. 3.4배입니다. 번개장터, 중고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 매물이 넘쳐납니다. 타프, 테이블, 의자, 화로대, 캠핑용품 카테고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성장이 아닙니다.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왜 안 팔릴까요? 간단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새로 캠핑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21년에 200만 명이 새로 캠핑을 시작했다면 2023년에는 30만 명도 안 됩니다. 신규 유입이 85% 이상 줄었습니다. 기존 캠핑족도 장비 업그레이드 안 합니다. 오히려 처분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증발한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캠핑용품 올리면 하루 만에 팔렸어요.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을 올려놔도 연락이 안 옵니다. 가격을 반값으로 내려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로 내려야 겨우 연락이 옵니다. 더 심각한 건 가격 붕괴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피크 랜드락 텐트. 캠핑계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던 제품입니다. 2021년 신품 가격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품절이라 못 샀습니다. 중고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리셀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서 한 번 쓰고 팔아도 손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2024년 지금은요? 신품 가격이 4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재고가 쌓이니까 가격을 내린 겁니다. 중고는요? 80만 원에 올려도 안 팔립니다. 60만 원, 50만 원까지 내려야 겨우 팔립니다. 450만 원짜리가 50만 원. 89%가 증발한 겁니다. 헬리녹스 체어원. 캠핑 의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신품 15만 원. 2021년에는 중고도 12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은요? 중고 3만 원. 80% 하락입니다. 캠핑카는 더 처참합니다. 2021년에 중고 캠핑카가 신차보다 비쌌다고 말씀드렸죠. 출고되기 1년이니까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7천만 원짜리 캠핑카가 중고로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은요? 7천만 원짜리 캠핑카 중고가 3천만 원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1억 원짜리 캠핑카는요? 4천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캠핑카 한 대 때문에 5천만 원, 6천만 원 손해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캠핑 장비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된 겁니다. 샀던 가격의 10%에서 20%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창고 공간도 돈이니까요. 실제로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0대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2021년에 캠핑 장비를 1200만 원어치 샀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썼습니다. 은퇴 후에 아내와 전국 캠핑장 돌아다니면서 여생을 보내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텐트 2개 샀습니다. 2인용 하나 300만 원, 4인용 하나 400만 원. 손주들 오면 큰 텐트 쓰려고요. 타프 100만 원, 테이블 세트 50만 원, 의자 4개 40만 원, 랜턴 3개 30만 원, 화로대 40만 원, 아이스박스 30만 원, 침낭 4개 80만 원, 매트리스 40만 원, 조리도구 50만 원, 자잘한 소품 40만 원, 합계 1200만 원. 풀세트였습니다. 2021년에 8번 갔습니다. 2022년에 6번 갔습니다. 박 씨 아내가 슬슬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나 허리 아파. 바닥에서 자니까 힘들어. 박 씨도 무릎이 안 좋아서 쪼그려 앉아서 밥 해먹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딱 2번 갔습니다. 둘 다 너무 힘들어서 일찍 철수했습니다. 2024년 박 씨는 이 장비들을 처분하려 했습니다. 중고로 내놨더니 전부 합쳐서 150만 원도 안 됩니다. 300만 원짜리 텐트가 30만 원, 400만 원짜리 텐트가 40만 원. 그것도 팔리면 다행입니다. 연락이 안 옵니다. 박 씨는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기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캠핑 장비 기부 받으시나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캠핑 장비는 안 받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군부대에도 연락해봤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텐트요? 글쎄요. 보관할 곳도 없고 결국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1200만 원이 창고 속에서 썩고 있는 겁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 1200만 원이 그냥 쓰레기가 됐어요. 그 돈으로 아내랑 해외여행 10번은 갔을 텐데. 세 번째 충격입니다. 캠핑 업체들의 실적 붕괴입니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피크 코리아를 다시 보겠습니다. 2019년 매출 780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 2020년 매출 1100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 2021년 매출 1700억 원, 영업이익 340억 원. 영업이익률 20%였습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웬만한 IT 기업보다 높습니다. 2022년에도 좋았습니다. 매출 1650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 약간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요? 매출 11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33% 감소입니다. 영업이익은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50억 원. 흑자에서 적자로. 2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일본 본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스노우피크 일본 본사는 2023년 적자 전환했습니다. 2024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에 인수됐습니다. 창업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58년 창업해서 60년 넘게 독립 경영하던 회사가 캠핑붐 붕괴 3년 만에 팔린 겁니다. 캠핑 업계의 루이비통이라 불리던 회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국내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베아, 국내 캠핑용품 1세대 기업입니다. 2022년부터 적자입니다. 2023년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직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헬리녹스,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2021년 대비 매출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성장률, 마이너스입니다. 중소 캠핑 브랜드들은 줄줄이 폐업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캠핑용품 관련 법인 폐업이 500건을 넘었습니다. 대기업은 적자, 중소기업은 폐업.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고 때문입니다. 2021년, 2022년에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니까 업체들이 생산을 늘렸습니다. 공장을 풀가동했습니다. 해외 생산 물량도 늘렸습니다. 재고를 쌓았습니다. 더 만들어야 한다. 물건이 부족하다.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노우피크 코리아는 2022년 재고 자산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코베아도 비슷했습니다. 더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릴 거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갑자기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안 팔립니다. 결국 세일을 합니다. 30% 세일. 안 팔립니다. 50% 세일. 그래도 안 팔립니다. 70% 세일. 겨우 좀 팔립니다.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원가 100만 원짜리 텐트를 150만 원에 팔면 50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70% 할인하면 45만 원에 파는 겁니다. 원가보다 낫습니다. 팔수록 손해입니다. 하지만 안 팔면 창고비가 나갑니다. 재고가 자산에서 부채로 바뀌는 겁니다. 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손해. 이게 지금 캠핑 업체들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충격입니다. 캠핑장 폐업의 연쇄 반응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2021년 캠핑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땅만 있으면 됐습니다. 펜션보다 시설 투자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펜션은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건축비만 수억 원입니다. 캠핑장은요? 땅 고르고 화장실 하나, 샤워실 하나 지으면 끝입니다. 5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 하나당 1박에 3만 원에서 5만 원 받았습니다. 글램핑은 10만 원, 15만 원도 받았습니다. 20개 사이트를 운영하면 주말 이틀만 꽉 차도 100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연 100%를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1년이면 본전 뽑고 2년 차부터는 순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캠핑장을 만들었습니다. 농촌 빈 땅에 캠핑장이 생겼습니다. 계곡 옆에 캠핑장이 생겼습니다. 바닷가에 캠핑장이 생겼습니다. 산중턱에도 캠핑장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도심 근교 주차장을 캠핑장으로 바꾼 곳도 있었습니다. 2019년 2,500개였던 등록 캠핑장이 2022년 4,000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3년 만에 1,500개가 새로 생긴 겁니다. 미등록까지 포함하면 6,000개가 넘습니다.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캠핑 인구 900만 명, 캠핑장 4,000개. 단순 계산하면 캠핑장 하나당 고객이 2,250명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900만 명 중 실제로 1년에 10회 이상 캠핑 가는 진성 캠핑족은 20% 정도입니다. 180만 명입니다. 나머지 80%, 720만 명은 1년에 12번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명 캠핑장만 갑니다. 가평, 양평, 춘천, 수도권 인기 지역만 갑니다. 진성 캠핑족 180만 명을 4,000개 캠핑장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캠핑장 하나당 450명입니다. 450명이 1년에 10번 온다고 쳐도 연간 방문객 4,500명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 평균 12명입니다. 그런데 캠핑은 주말에만 합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이 피크입니다. 1년에 주말이 104일입니다. 4,500명을 104일로 나누면 주말 하루 평균 43명입니다. 20개 사이트 캠핑장이면 주말에 2회전 도는 셈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평균입니다. 현실에서는 인기 캠핑장에 손님이 몰립니다. 가평, 양평의 유명 캠핑장은 예약이 꽉 찹니다. 반면 비인기 캠핑장은 텅 빕니다. 충청도 내륙, 전라도 산골, 경상도 시골. 이런 곳은 주말에도 절반밖에 안 찹니다. 그리고 평일은요? 아예 손님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0명인 캠핑장이 태반입니다. 1년 365일 중 260일 이상이 공짜로 놀리는 땅인 겁니다. 수익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여기에 2023년 캠핑 인구 급감이 겹쳤습니다. 900만 명이 6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3% 감소입니다. 진성 캠핑족 180만 명이 1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캠핑장 하나당 고객이 45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방문객이 33% 줄면 매출도 33% 줍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줄일 수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 캠핑장 폐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캠핑 관련 협회 추산으로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캠핑장 중 약 400곳에서 500곳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전체의 10%에서 12%입니다. 2024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전체 캠핑장의 30%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충북 제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던 50대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2021년 초 최 씨는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캠핑장을 떠올렸습니다. 뉴스에서 캠핑 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캠핑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최 씨는 제천 외곽의 땅을 알아봤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이 빈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00평. 월 임대료 100만 원에 빌리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땅 고르는데 2천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 짓는데 3천만 원, 전기와 수도, 공사에 2천만 원, 사이트 15개 조성에 2천만 원, 기타 비품과 예비비 1천만 원, 합계 1억 원. 2021년 5월 캠핑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름은 제천 별빛 캠핑장. 최 씨 아내와 둘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 결과는요? 대박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평일에도 손님이 왔습니다. 매출 8천만 원.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빼고 순이익 3천만 원. 1년 만에 투자금의 30%를 회수한 겁니다. 3년이면 본전이고 4년 차부터는 순이익이었습니다. 최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거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2022년은 더 좋았습니다. 매출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순이익 4천만 원. 최 씨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글램핑을 추가하자. 글램핑은 1박에 1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금리 5.5%. 글램핑 텐트 3동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총 투자금이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봄이 됐는데 예약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4월부터 예약이 밀려왔습니다. 올해는 조용했습니다. 5월 황금 연휴. 15개 사이트 중 8개만 찼습니다.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글램핑 3동은 1동만 예약이 됐습니다. 6월, 7월. 여름 성수기인데 주말 예약률이 60%입니다. 평일은 거의 0%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8월도 마찬가지. 9월 추석 연휴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2023년 연간 매출 4천만 원. 전년 대비 60% 감소입니다. 그런데 비용은요? 줄지 않았습니다. 땅 임대료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 대출 이자 월 23만 원, 연 276만 원. 전기세 월 평균 30만 원, 연 360만 원. 수도세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인건비, 최 씨 부부가 직접 하니까 영원이지만 그들의 노동력은 공짜가 아닙니다. 기타 유지 보수비 연 200만 원. 고정비 합계 연 2216만 원. 매출 4천만 원에서 고정비 2216만 원 빼면 남는 건 1784만 원입니다. 월 150만 원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 원금 5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3년 상환 조건이었습니다. 매년 원금 1666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1784만 원에서 1666만 원 빼면 118만 원. 이게 1년 순수익입니다. 월 10만 원도 안 됩니다. 최 씨 부부는 1년 내내 죽어라 일하고 월 10만 원을 번 겁니다. 아니, 사실상 적자입니다. 본인들 인건비를 계산하면 완전 적자입니다. 2024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예약률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매출 2천만 원 예상. 고정비도 못 뽑습니다. 대출 이자도 못 냅니다.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꿉니다. 2024년 봄, 최 씨는 결국 캠핑장을 접었습니다. 글램핑 텐트 3동을 뜯어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5천만 원 들인 시설을 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땅 주인한테 넘겼습니다. 퇴직금 1억 원, 대출 5천만 원.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 3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회수한 건 800만 원. 1억 4,200만 원 손실입니다. 최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핑 붐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랬고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30년 모은 퇴직금이 3년 만에 날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취업해야 하는데 50대 중반에 누가 저를 써주겠습니까? 최 씨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 탓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캠핑 붐이라는 거품에 속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캠핑 붐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왜 업체들은 재고를 쌓았고 왜 최 씨 같은 분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캠핑장을 만들었을까요? 5번째 충격입니다. 착각의 구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착각은 캠핑뿐 아니라 모든 붐 산업에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코로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도 캠핑 습관이 유지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2021년에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캠핑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한번 캠핑의 맛을 알면 계속합니다. MZ세대가 캠핑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캠핑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캠핑 르네상스, 캠핑 황금시대, 캠핑 제국의 탄생.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겠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니까 사실이겠지. 최 씨도 그랬습니다. 뉴스에서 캠핑 붐이라고 하더라고요. 최 씨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캠핑은 번거롭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비를 차에 싣고 캠핑장 가서 설치하고 밥 해 먹고 다시 정리하고 집에 와서 또 정리하고 1박 2일 캠핑 가면 전후로 이틀이 더 필요합니다. 편하게 쉬려고 간 건데 더 피곤해져서 돌아옵니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혔으니까, 답답하니까, 불편해도 참고 갔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 열리면요? 당연히 돌아갑니다. 비행기 타고 호텔에서 편하게 자는 게 낫습니다. 둘째, 캠핑 시장의 구도적 한계를 몰랐습니다. 캠핑은 계절을 심하게 탑니다. 봄 4월, 5월이 성수기입니다. 가을 9월, 10월이 성수기입니다. 이 4개월이 피크입니다. 여름 7월, 8월은요? 덥습니다. 35도 폭염의 텐트 안은 찜통입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모기가 뜯습니다. 벌이 날아듭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옵니다. 텐트가 젖습니다. 물이 새기도 합니다. 겨울 12월, 1월, 2월은요? 춥습니다. 영하 10도의 텐트에서 자는 건 고행입니다. 난로를 틀어도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면 죽을 맛입니다. 1년 중 실제로 캠핑하기 좋은 날은 100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00일도 주말에만 몰립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이 피크입니다. 일요일 오후면 다들 집에 갑니다. 월요일 출근해야 하니까요. 평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퇴자들만 가끔 옵니다. 캠핑장 입장에서는 평일 5일이 공짜로 놀리는 땅인 겁니다. 1년 52주, 주말은 104일입니다. 나머지 261일은 텅 빕니다. 수익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셋째, 과잉 투자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호황일 때는 모두가 낙관합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다. 지금 뛰어들어야 돈을 번다. 이런 심리가 작동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군중심리 또는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돈 버는 걸 놓칠까봐 두려워서 따라 뛰어드는 겁니다. 2021년에 캠핑 관련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캠핑용품 유통업, 캠핑장 운영, 캠핑카 렌탈, 캠핑푸드, 캠핑 유튜브 채널, 온갖 사업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 같은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였습니다.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파이를 쪼개는 사람만 늘어난 겁니다. 캠핑 인구가 6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50% 늘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은 2,500개에서 4,000개로 60% 늘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마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전부 무너진 겁니다. 마지막에 뛰어든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최 씨처럼요. 2021년에 뛰어들어서 2024년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캠핑붐의 붕괴는 단순히 캠핑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소비 트렌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한국에서는 유행이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뜨면 확 뜨고 식으면 확 식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서서히 성장하고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붕괴합니다. 캠핑이 그랬습니다. 3년 만에 시장이 2.3배 됐다가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골프가 그랬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골프도 엄청난 붐이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전국에 생겨났습니다. 골프 용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골프 회원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요? 스크린 골프장 폐업이 줄을 잇습니다. 골프존 주가는 고점 대비 70% 빠졌습니다. 골프 용품 중고 시장도 넘쳐납니다. 골프 회원권 가격도 하락 중입니다. 캠핑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전에는 치킨집이 그랬습니다. 2010년대 초반 치킨집 창업 붐이 있었습니다. 치킨은 불황에 강하다.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다. 너도 나도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전국에 치킨집이 3만 개가 넘었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았습니다. 결과는요? 폐업률 90%. 10개 중 9개가 3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커피숍도 그랬습니다. 2010년대 중반 카페 창업 붐. 커피는 문화다. 카페는 사람들의 사랑방이 될 것이다. 전국의 카페가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지금은요? 매년 수천 개가 문을 닫습니다. 살아남은 건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뿐입니다. 개인 카페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합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SNS에 올려야 합니다. 인증샷이 중요합니다. 나도 캠핑 가봤어. 나도 골프 쳐봤어.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행이 뜨면 폭발적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유행이 식으면요?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빠집니다. 이제 캠핑은 좀 아니야. 요즘 누가 캠핑해? 옛날 얘기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SNS에 캠핑 사진 올리면 촌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수요 예측이 안 됩니다. 오늘 잘 팔리는 게 내년에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재고를 쌓았다가 손해봅니다. 시설 투자했다가 폐업합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재 기업들이 힘든 겁니다.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없습니다. 유행을 타는 사업은 도박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0조 원 캠핑 제국은 왜 무너졌을까요? 첫째, 가짜 수요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대체제 수요였습니다. 해외여행이 열리면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태생부터 거품이었습니다. 둘째, 과잉 투자였습니다. 호황에 취해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마진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착각의 함정이었습니다. 캠핑 붐이 계속될 것이다. 이 착각이 기업과 개인 모두를 덫에 빠뜨렸습니다. 전문가도, 언론도, 투자자도 모두 틀렸습니다.
넷째, 구도적 한계였습니다. 캠핑은 계절을 타고 주말에만 몰리고 번거롭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 붐은 가능해도 장기적 성장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행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뜨는 것이 3년 후에도 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행의 수명이 짧습니다. 캠핑붐 3년, 골프붐 3년, 코인붐 2년. 전부 짧습니다. 남들이 다 할 때가 아니라 남들이 안 할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캠핑붐이 한창일 때 뛰어든 사람들은 손해봤습니다. 지금 캠핑 장비를 헐값에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득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대체재 수요를 구분하십시오. 어떤 소비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하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 캠핑붐은 전형적인 대체재 수요였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본래 수요가 막혀서 생긴 임시 수요였습니다. 이런 수요는 본래 수요가 돌아오면 사라집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이 왜 팔리는가? 진짜 수요인가? 대체재 수요인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 화상회의 플랫폼 줌즈미터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니까 사용자가 급감했습니다. 대체재 수요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대면 회의를 선호합니다. 셋째, 투자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특히 유행 산업에 대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캠핑장에 넣은 최 씨처럼 되지 마십시오. 유행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때 손해보는 건 마지막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뛰어들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만약 유행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잃어도 되는 돈만 넣으십시오. 퇴직금 전부,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건 도박입니다. 도박에서는 대부분이 집니다. 이기는 건 극소수입니다. 넷째, 자산과 소비를 구분하십시오. 캠핑 장비에 수백만 원을 쓰는 건 자산을 사는 게 아닙니다. 소비입니다. 감가상각이 빠른 소비재입니다. 새 차 사면 출고장 나오는 순간 20% 떨어진다고 하죠. 캠핑 장비는 더 심합니다. 한 번 쓰면 50% 떨어집니다. 23년 지나면 가치가 80% 이상 떨어집니다. 자산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팔립니다. 팔려도 헐값입니다. 소비는 소비로 인정하고 그 돈은 이미 쓴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자산은 뭘까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위치의 부동산, 우량 기업 주식, 금, 이런 게 자산입니다. 캠핑 텐트는 자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조 원 캠핑 제국의 몰락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치킨집 붐이 그랬고, 커피숍 붐이 그랬고, 골프 붐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붐이 올 겁니다. AI 붐, 전기차 붐, 뭔가 새로운 게 뜰 겁니다. 그리고 또 무너질 겁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날린 사람, 빚더미에 앉은 사람, 창고에 장비를 쌓아둔 사람, 최 씨처럼 인생이 무너진 사람. 이런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유행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뛴다고 같이 뛰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이게 진짜 수요인지, 가짜 수요인지, 이게 오래갈 건지, 곧 사라질 건지. 전문가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들도 틀립니다. 자주 틀립니다. 2021년에 캠핑 황금 시대라고 했던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손해는 여러분 몫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유행이 무너질 때 살아남습니다. 텐트를 찢은 사람들, 그들은 유행에 속은 겁니다. 분노할 만합니다. 하지만 분노해봐야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다음 붐이 올 때 이 영상을 떠올려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